그러면 3월 모의고사 후에 발견한 취약점이라든지 개선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3월 모의고사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선생님은 어느 선생님이고 어떤 콘텐츠일까요? 국어 과목이 가장 EBS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그럼 개념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개념 정리를 할 때에는 이를 잘 보기 위해서 이전에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실 이제 6월 평가원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독학기숙학원 에듀셀파TV의 진행을 맡게 된 박현서입니다. 3월 모의고사 다들 잘 보셨나요? 아마 수능 점수가 3월 모의고사 점수이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꼭 시청하세요. 3월 모의고사에 1위 1비하지 않고 6평, 9평, 수능까지 잘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수능에서 제일 좋은 점수 받아보자고요. 오늘 여러분께 3월 모의고사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오도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다니고 있는 24학번 오도훈입니다. 수시와 정시 중에 어떤 걸로 입학하셨나요? 저는 정시로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시 수능 점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사와 지구과학 1을 제외한 모든 과학을 1등급을 받았고 한국사와 지구과학 1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탐구는 어떤 거 선택하셨나요? 탐구는 물리학 1이랑 지구과학 1을 선택하였습니다. 대략적인 내신 점수와 그때 당시의 모의고사 등급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고등학교 3년 내신을 모두 평균을 내면은 1.8 정도 나왔고요. 고1, 2 때 보았던 모의고사는 거의 대부분 다 전 과목 1등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공부도 같이 병행하셨나요? 네,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 같은 과목들은 수능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내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1 때부터 수능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하셨어요? 고1 때는 이제 고3 인강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고 또 이제 고3 문제집 이런 것도 많이 풀면서 수능 공부를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목표라기보다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신 시험을 볼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선행은 1학년 입학 전에 어느 정도 하셨나요? 제가 수학은 중학교 때 미적분까지 어느 정도 해보았고요. 과학 같은 경우도 물리랑 화학 그리고 생명 지구과학까지 모두 중학교 때 한 번씩은 훑어본 것 같습니다. 선행을 정말 많이 하신 편인데요. 큰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나요? 물론 이제 처음에 어떤 과목들을 공부했을 때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여러 번 보고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해나가면서 보니까 그 과목들이 점점 재미가 생겼고 또 나중에는 이제 그전에 했던 관성으로 이제 더 많은 선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때 내신 공부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셨나요? 고1 때는 저는 내신이 가장 메인이었기 때문에 내신 기간을 한 5주 정도로 잡았고요. 고2 때부터는 제가 수능을 메인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신 기간은 조금 더 줄여서 한 3주에서 2주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제 고3 때는 내신 공부 얼마나 하셨어요? 사실 고3 때는 이제 수능으로 대학을 갈 것이 거의 어느 정도 확실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내신 공부는 더 줄여서 길면 1주, 짧으면 어떤 과목들은 바로 전날에 공부하는 식으로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EBS 관련된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EBS 과목들은 전부 모두 다 풀어보셨나요? EBS는 전 과목을 다 하진 않았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수능 공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EBS 교재 과목들만 공부했습니다. 그 과목들이 어떤 거예요? 네, 우선 제가 직접적으로 EBS에서 나온 책들을 푼 과목들은 언어와 매체, 수학, 그리고 과학이었습니다. 그 외에 풀지 않은 독서 문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어 같은 과목들은 EBS의 책을 직접 풀지 않고 이감 콘텐츠라든지 혹은 이명학 선생님의 주간지 같은 걸 활용해서 간접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럼 인강으로 독학학습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 인강 들으셨나요? 학기 초에는 국어는 강민철 선생님, 김상훈 선생님, 그리고 전영태 선생님의 인강을 과목별로 따로 들었고 수학 같은 경우는 현우진 선생님,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는 물리학 1은 백이원 선생님, 지구학 1은 오지훈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 초가 지나고 학기 중반 그리고 학기 말기가 될수록 인강을 딱 어떤 선생님의 인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강을 섞어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이 선생님의 책을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선생님들의 콘텐츠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럼 EBS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선생님은 어느 선생님이고 어떤 콘텐츠일까요? 국어 과목이 가장 EBS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김상훈 선생님의 문학 EBS 분석 강의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연계된 거를 체감하셨나요? 네, 문학에서는 반 정도의 작품이 실제 EBS에 있는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풀 때는 확실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도훈님은 3월 모의고사 대비 어떻게 하셨고 결과가 어땠나요? 사실 3월 모의고사만을 위해서 따로 대비한 것은 없고요. 물리학 원과 한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을 1등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3이 되어서 보는 첫 모의고사였을 텐데요. 이전과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고3이 돼서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고1이나 고2에 비해서는 더 중요한 모의고사가 맞다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지만 사실 6월 모의고사처럼 재수생이 들어오는 시험도 아니고 재학생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둘 만한 시험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여느 모의고사와 큰 차이가 없던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모의고사 후에 발견한 취약점이라든지 개선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3월 모의고사에서 물리학 원을 잘 보지 못하였지만 그것이 실전 문제 풀어본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월 모의고사를 못 봤다고 해서 바로 실전 문제 연습만 하게 되면 장기적인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당장에는 점수가 살짝 오를 수는 있지만 수능 때까지 이어지는 공부 계획을 봤을 때 과연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계획대로 공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물리학 원을 만점을 받고 수능 때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가까운 모의고사가 6월 평가원인데 이를 잘 보기 위해서 이전에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실 이제 6월 평가원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평가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6월 평가원도 너무 6월 평가원 하나만을 위해서 목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6월 평가원은 수험 기간 전체 중 절반이고 그 절반 이후의 시점도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6월 하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한다던가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3월에서 6월은 이걸 하고 또 6월에서 수능 때까지 이런 공부를 해서 수능 때는 확실히 좋은 점수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능까지 앞으로 약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전까지 반드시 하면 좋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 또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제 공부 페이스라는 것 자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른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3월까지 개념을 하고 또 3월 이후부터는 실전 문제들을 많이 푸는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지만 어떤 학생들의 경우에는 3월이 돼도 개념이 아직 완전치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갑자기 3월부터 실전 문제를 많이 풀기 시작하면은 개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저 같은 경우는 물리학 원은 실전 문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6월이나 9월이 아닌 수능을 더 잘 볼 수 있는지를 제대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 때 개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이후에 개념 공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6월까지는 개념 공부를 완성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봅니다. 그럼 개념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개념 정리를 할 때에는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습 초반부에는 인강이나 학원이나 혹은 독학을 통해서 개념을 어느 정도 정리한 후에 이후에 기출문제, 엔제,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기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꼭 외워야 될 것 같다 싶은 부분을 노트에다가 정리를 한 다음에 학습을 할 때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을 보기 전에 쭉 한번 읽어보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단권화를 하는 걸 추천하시는 거네요. 어떤 개념을 다 옮겨놓고 뭐 정리 노트 이런 걸 만드는 것보다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 같은 부분을 따로 선별해서 적어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에듀셀파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제가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살짝 루스해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그런 계기가 필요했고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기숙학원을 가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윈터를 다녀왔습니다. 초반에 다녔던 그 윈터가 굉장히 제가 공부를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되게 학습을 많이 할 수 있던 것 같아서 고3 때도 똑같이 에듀셀파 기숙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듀셀파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학습을 정말 많이 하게 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학습 공간과 자는 공간도 멀지 않고 또 그 학습 공간 내에서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게 이제 시간표라든지 환경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멘탈 관리 부분에서도 되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에듀셀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외부 환경과 또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되게 멘탈적으로도 공부할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독학을 하고 싶어 하지만 이가 왜 중요한지 모르고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도훈님께서는 어떻게 독학을 습관화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독학의 중요성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독학을 하면은 또 약한 부분은 더 많이, 강한 부분은 조금 더 적게 더 약한 부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과목에 걸쳐서 성적 상승을 할 때에는 독학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독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독학을 습관화할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계획을 잘 세우는 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다가는 이게 용두삼이라는 말처럼 처음엔 거창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점점 흐지부지해지고 또 공부가 일관되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큰 틀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큰 틀의 계획에 맞춰서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다음에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면은 독학을 습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꾸준히 계획을 이행할 수 있어요? 사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그 계획을 꾸준히 이행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일단은 아무리 힘든 상태여도 자기가 계획한 것까지는 하자라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또 계획을 너무 지키려다가 계획을 못 지키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후에 공부 흐름이 깨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동적인 계획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희망하셨던 메디컬계에 이제 입학하게 되셨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대학에서 앞으로 의료봉사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나중에 한의사가 되었을 때 어떤 한의사가 되어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피지기 100점 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인데요. 3월 평가원을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잘 보완해 나간다면 6평, 9평, 그리고 마지막 수능까지도 모두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궁금한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참고해서 다음엔 더 알찬 질문들로 함께 돌아올게요. 그동안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